단 48시간 만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 중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의존했던 거대한 안보 우산이 예고 없이 접히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판세는 순식간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의 갑작스러운 군사력 재배치 선언은 지역 전체를 전례 없는 안보 공백으로 내몰았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국가 신용도는 추락했고 불안은 일상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고 대한민국은 고립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자강 시나리오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선 사회 전체의 고통스러운 결단이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불안과 불확실성만이 가득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생존을 넘어 새로운 번영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국가 비상사태 선언 직후 국방부는 즉각적인 전력 증강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 대량 응징 보복 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의 전례 없는 고도화였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군사연구소에서는 미사일 기술의 사거리를 확장하고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강행되었습니다. 한화디펜스와 LI진엑스원 연구진은 차세대 순항 미사일과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감시정찰, ISR, 자산 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정찰위성 아나시스-3호의 발사 시기를 앞당기고 수십 대의 고성능 무인 정찰기, 드론, 양산에 돌입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절박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군수 내부는 쉴 새 없는 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증강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난관과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한국군은 새로운 안보 질서 속에서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안보 공백과 연쇄적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주요 산업 지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 산업 수출입니다. 정부는 독자 방위력 강화와 동시에 방산 수출 확대를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선포했습니다. 한화, LI진엑스원, KAI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밤낮 없이 가동되는 생산 라인에서 드론, 정찰위성, 미사일 시스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새로운 안보 수요처로 급부상했고 K방산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가성비를 앞세운 한국산 무기들은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신뢰를 얻었죠. 군수와 민수 기술의 융합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민간의 최첨단 AI, 반도체, 로봇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접목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윤 추구를 넘어선 국가적 사명감, 그것이 위기 속에서 K방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수출 증대는 국제 정세에 미묘한 긴장을 더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낳기도 합니다. 무기가 오가는 곳에는 항상 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이니까요. 2026년 하반기 병역 의무기간 3년 연장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51.2%라는 아슬아슬한 지지율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는 이제 평범한 개인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죠.
22세의 김민준 씨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 계획은 불안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복무 연장은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유예시켰죠. 하지만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청 앞에서 개인의 희생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 국방과학연구소는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태준 박사 40세는 한국형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지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압박감. 가족과의 시간은 사치였고 오직 사명감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선영 씨 48세는 높아지는 국방세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의 등록금, 가계 부채, 모든 것이 빠듯했죠.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자강은 이처럼 수많은 개인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의 결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해 접경 해역, 미상의 잠수정 침투 시도가 포착된 순간, 한국군은 미군 지원 없이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해상 감시 위성과 국산 드론의 통합 운용으로 표적을 실시간 추적하고 해상 초계기와 구축함이 신속하게 움직여 잠수정을 제압했습니다. 이는 킬체인 고도화와 독자 ISR 자산 확보가 이끌어낸 실질적인 성과였죠.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냉혹한 증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우주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누리호 발사체는 고성능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발사 후 불과 몇십 분 만에 전송된 한반도 상공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독자적 감시 능력이 현실화되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의존해왔던 정보 자산의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제한적이나마 스스로의 눈으로 국경을 감시하고 잠재적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독자 위성 자산이 정교한 표적 타격과 미사일 방어 능력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얻어낸 이러한 전략적 성과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단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죠. 사회 전반의 갈등과 희생을 감내하며 도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극히 미약한 평형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안전은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도 존재하지 않죠. 2026년 대한민국이 독자 생존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꿈꿨던 이상적인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역 의무 연장과 국방세는 개인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며 사회 곳곳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강의 길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이어지는 고뇌와 희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연속입니다. 국방기술의 진보, 방위산업의 세계화, 그리고 다자 안보를 향한 끈질긴 외교적 노력,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안전이 아닌 제한적 안정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체적인 선택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현실은 바로 지금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큐드라마가 제시한 자강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